자, 정당방위가 부정된 판례들 계속 봅시다. 5번 전투경찰대원이 상관의 다소심한 기합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사살한 거. 참, 부당한 기합을 하면 뭐 하면 돼? 간부한테에 신고하면 되지. 부당하게 얼차려 부당하게 했다고. 6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보은 양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입니다. 의붓아버지한테 두 번째 줄 중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여기다 줄 긋고 강요받아 왔고, 요게 과거방위. 또한 그러한 침해 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 요게 장래방위입니다.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과거방위, 장래방위는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그것이 연결이 돼서 과거에도 침해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계속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면 뭐는 인정해 줄 수 있다. 침해의 현재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 끝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현재성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뭐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죠. 7번이 아까 얘기했던 밤 18털 사건. 밤 18털이라는 그런 경미한 법익을 지키려고 팔목을 때려가지고 팔목을 부러뜨려 상처를 입혔다면 정당방위 안 됩니다. 8번 상대방이 구타를 때리니까, 상대방이 자기를 때리니까 26cm 과도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상해지. 흉기 등을 사용했으니까 이거 특수상해가 없던 시절에는 상해죄. 역시 9번 회사 간부 사무직원들이 세 번째 줄 뒷부분 노동조합의 그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못 내리게 가둬놨다면 이거 감금죄 성립됩니다. 근로자들을 왜 봉고차에 가둬놓고 못 내리게? 감금죄지. 10번 아까 얘기했던 3번과 또 3번이 아니고 요거 아까 얘기했던 왼쪽에 리을 자초방위입니다. 먼저 살해하려고 공격을 가하니까 상대방이 방어를 했고 반격을 했고 반격을 가한다고 찔러 죽인 건 이건 자초방위야. 자기 스스로 방위 상황을 초래한 거죠. 그 다음 판례 아까 본 거죠. 두 번째 줄 PVC 파이프를 경찰관들을 향해서 휘두르거나 진압 방패와 체증 장비를 빼앗았다면 이거 정당방위 인정 안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정당방위의 효과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고 방위의사가 있었고 방해가 상당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300원짜리 자판기에서 100원만 들어가고 200원째 안 들어갔기 때문에 커피는 나올 수가 없고 무죄인 겁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가 무죄니까. 한편 과잉방위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당방위에 따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상당성을 조금 초과한 거야. 너무 초과하면 과잉방위도 안 돼. 아까 봤던 변태 남편 사건처럼 과잉방위도 안 됩니다. 다만 이 과잉방위는 칠판이 좁아가지고 이 정도도 안 되나? 과잉방위는 아까 임의적 감면을 받는데 요거 임의적 감면을 받고 예외적으로 과잉방위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는 이때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무죄. 300원이 안 돼서 200원까지 들어갔지만 300원이 안 돼서 무죄. 이건 유죄지만 형을 감면해 주는 거고 이거는 무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과잉방위는 그냥 임의적 감면인데 그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심에 쩔어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이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의 불가능성으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래 판례 소위 만치 남편 난동 사건입니다. 이 인간이
술만 처먹으면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거야. 어느 날 역시 술에 만취가 돼서 주로 이런 것들이 또 뭐야, 부인이 돈 버는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부인 돈 가져다가 또 뭐 도박을 또 일삼아. 도박해서 또 잃으면 그래도 잃었다고 또 위로주는 사줘. 돈 딴 놈이 술은 사주지. 술 처먹고 와가지고 처자식을 또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 폭력이 술 처먹고 저지르는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도가 높아져. 맨 처음엔 씨아대기, 그 다음엔 뭐 주먹, 발, 나중에 뭐 강목,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점점 더 식칼까지 들은 거야. 식칼을 들고 만취된 상태에서 죽이니 살리니 난동을 피우니까 가족들이 전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지. 그런데 술을 취하면 왜 이렇게 또 의지력은 쩌는지, 웬만큼 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 칼로 밤새도록 문을 찍어댄 거야. 그러니 아무리 저 나무 문이지만 계속 칼로 찔러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찍어대니까 문이 이제 너덜너덜 거려가지고 문이 이제 뚫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삐녀가 뭐 이 문이 뚫리면 저 칼부림에 나는 물론 애들까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제 소위 뭐 모성 본능이 발동이 된 거야.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그리고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칼로 찔러대다가 문이 열리니까 술에 취한 데다가 일반 단독 마루에서 마당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야. 삐녀가 뛰어나가가지고 이 왼수 그리고 목을 조른다는 것이 이제 자기도 이성이 뭐 새벽 한두 시에 와서 칼을 휘두르고 술 취해가지고 난리를 피니까 목을 조른다는 것이 정신없이 졸렸는데 한참 있다가 남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 누나 일어나, 비켜봐. 좀 이상한데 죽어버린 거야. 요게 바로 뭐야? 과잉방인데 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과잉방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저 아줌마한테 적법행위를 해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무서운 상황에서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이게 유명한 뭐 만취 남편 난동 사건이고, 밑에 추가 판례 주막집 식칼 살해 사건과 또 하나 심야 극장 사건 이렇게 추가해 놓으세요. 주막집 식칼 살해 사건은 뭐였냐면 이 ABC 세 놈이 얼마 전부터 갑을 셋이서 엄청 폭력을 사용한 거야. 자세한 건 모르는데 아마 도박빚을 좀 진 것 같아. 어느 날 갑이 주막집에서 술을 처먹고 있는데 ABC가 우연히 주막집에 술 먹으러 왔다가 갑을 만난 거야. 아, 이 새끼 돈도 없어가지고 돈 못 갚는다더니 주막집에서 술 처먹을 돈은 있어? 는 뒤졌어. 그리고 깜깜한 밤에 갑을 때리려고 하니까 갑이 주막집 주방으로 도망을 쳤고,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서 뭐 오지마 하고 막 휘두르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조명이 뭐 밝지만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에 뭐 촛불 희미한 거 한두 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서 휘두르는 게 칼을 휘두르는지 모르고 세 놈이 오다가 그 중에 한 놈이 식칼에 맞아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역시 깜깜한 밤에 며칠 전에도 만나가지고 뒤지게 쳐맞았는데 오늘 또 주막집에서 만나가지고 또 쳐맞을 것 같으니까 식칼을 휘두르다가 그걸 모르고 접근하는 비를 찔러 살해한 사건. 이것도 바로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사건이고, 이 심야극장 사건은 뭐냐면 가장이 딸과 조카 딸을 데리고 야간에 영화 구경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젊은 놈 하나가 골목길에서 술 처먹고 뭐 오줌을 아무데나 깔리고 그냥 벗고 다 보이게, 그러니까 깜깜한 좁은 골목길에서 여자만 셋이야. 그러니까 A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일단 이
젊은 놈이니까 젊은 여자애들부터 딸하고 조카 딸부터 챙겨가지고 가는데 삐녀가 이놈한테 걸린 거야.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갑한테 깔려가지고 갑 이 자식이 돌로 자기 부인 머리를 내리치려는 찰나 운동하시는 발로 다급히 쫓아가서 배를 걷어찬 것이 뭐 장파열로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자, 이것도 뭐 과잉방이지만 깜깜한 밤에 자기 부인이 호박돌에 찍혀서 죽게 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놀래서 운동화로 배를 걷어찬다는 것이 심하게 걷어차서 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야. 셋 다 이거 뭐 과잉방이지만 책임이 조각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상방위. 아까 얘기했듯이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도 아닌데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착각을 하고 방위행위로 나간 경우죠. 이 오상방위의 반대가 그 옆에다 제목 옆에다가 아까 뭐 오상방위의 반대가 우연방위입니다. 요거 반대 표시하고 객관적 주관적 요거 X 해놓으세요. 오상방위의 내용과 이때 바로 오상방위는 위법성의 착오거든. 지금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라서 정당방위가 안 되고 정당방위가 안 되는데도 공격을 가했다면 틀림없이 위법인데 행위자는 정당방위 상황이니까 뭐라고? 적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위법성의 착오라고 하고 바로 이 위법성의 착오가 있을 때 고의설, 책임설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데 그건 저 뒤에서 볼 거니까 그냥 이 오상방위는 고의설에 의하면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인식 외에 모두 있어야 되는데 위법성의 인식이 이 둘 다 있어야 고의가 성립되는데 사실의 인식만 있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니 고의는 성립될 수 없고 이거 과실범으로 처리하는데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책임 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 요소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별개의 책임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고의는 성립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뭐 책임 단계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고의범으로 처리하고 책임 단계에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중간 다 생략하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범으로 처리를 해요. 따라서 아까 A가 B녀를 강간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갑이 강간범 A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강간범이 아니라 뭐 남친 여친 사이였다고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었다고 남친 여친이 성관계를 맺는 걸 강간으로 착각하고 돌을 던진 거지. 이때 바로 이 갑은 고의설에 의하면 뭐 과실치상이 될 것이고 책임설에 의하면 뭐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과실범이 아니라 상해죄가 되는 거야. 물론 이 고의설 안에도 엄격 고의설, 제한 고의설, 엄격 책임설, 제한 책임설이 있는데 그건 책임에서 위법성의 인식을 볼 때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형법의 범죄론 체계의 종점이 바로 고의설, 책임설이거든. 한편 오상과잉방위는 오상방위에다가 과잉방위까지 겹쳐 일어난 거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강간범을 돌 같은 걸 던져가지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는데 강간이라고 착각을 하고 기관단총을 쏴가지고 A를 죽여버린 경우 오상방위에다 뭐까지 과잉방위까지 일어난 거지. 이것도 오상방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뭐 오상방위 처리 절차처럼 고의설 또는 책임설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고의설에 따르면 과실치상, 과실치사, 책임설에 따르면 뭐 살인 이렇게 되겠죠. 기관총을 쏴서 죽인 건. 자, 그 다음 제3절 긴급피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긴급피난은 도망가는 게 아니야. 피난 가는 게 긴급피난이 아니라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긴급피난이 그렇지. 적법행위에 대한 공격. 이게 긴급피난이거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뭐 부당한 침해일 수도 있고 적법한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현재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피난 의사를 가지고 한 상당한 행위 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위난은 적법하게 초래될 수도 있고 위법하게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위법하게 초래되면 정당방위랑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달라. 어디서 달라지느냐면 결정적으로 이 긴급피난은 피난의 원인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갑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좁은 골목길에서 A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A는 좌우로 뭐 거의 틈새 없어가지고 좌우로는 절대 못 피해. 막다른 골목길이고 이대로 있다간 뭐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차에 부딪히면 A는 뭐 100% 사망이지. 이때 바로 A가 로켓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갑을 향해서 로켓포를 쏴버렸다면 뭐가 될까? A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됐겠지. 이 자식이 부당하게 A를 죽이려고 하니까 A가 살기 위해서 갑을 향해서 로켓포를 쐈다면 이게 정대 부정대 관계고 이건 정당방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개코나 무슨 로켓포가 어디 있어? 총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어할 방법이 없고 옆에 보니까 골목길이 뚫려 있고 노숙자 B가 배가 고픈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골목길이 좁아.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 골목길인데 노숙자가 여기를 막고 있는 거야. A가 B한테 지금 여기 차가 달려와서 위험한데 그쪽으로 좀 더 가. 말 끝나기도 전에 죽어. A는 B의 양해를 구할 틈도 없이 뭐 B를 밀어버리고 피하는 바람에 B의 갈비뼈가 2대가 부러졌고 A는 간신히 생명을 건졌어요. 이때 A도 정당한 법익이지만 노숙자 B의 갈비뼈 정당한 법익이야 부정한 법익이야? 노숙도 서러운데 갈비뼈까지 부러져야 되겠느냐고 바로 이 정당한 권리 대 정당한 권리 간의 관계야. 만일 얘와 얘 관계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갑의 법익은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런 쓰레기는. 그러나 얘는 어떻게 하느냐고. 얘도 정당한 법익이고 얘도 정당한 법익인데 그렇다고 A 보고 B의 갈비뼈 침해하지 말고 죽으라고 법이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피난은 바로 뭐 정대정의 관계인 것이고 따라서 보호되는 법익도 정당한 법익이고 침해되는 법익도 정당한 법익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은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뭐 우월해야만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해야만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됩니다. 이퀄도 안 되고 경미한 법익이면 더 말할 나위도 없어. 반대로 볼까? 갑이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돌진 중이고 A는 자전거에 부딪히면 자동차에 부딪히면 죽지만 자전거에 부딪히면 뭐 다치고 기껏해야 다치고 자전거는 잘하면 피할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B를 죽여버리고 긴급피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신체를 구하기 위해서 남을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한 법익이라면 그 생명 보호할 가치가 없지만 정당한 법익이라면 부정한 법익이라면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정당한 법익이라면 보호해 줘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보호받는 법익이 우월해야지 이퀄도 안 돼. 이 이퀄도 안 된다는 게 그 유명한 영국 판례 미녀네뚜어 사건입니다. 미녀네뚜어 사건이 뭐였느냐 하면 이 선장이야 선원들이 미녀네뚜어를 타고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던 도중에 뭐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을 하고 겨우 구명정에 4명이 목숨을 부지합니다. 선장 이하 여러 명.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유명한 미녀네뚜어 사건. 이 와중에 D는 소년선원으로서 어린 소년으로서 옛날 근로기준법이 없던 시절에 어린애들 데려다가 혹사시키고 돈은 지금 돈으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주는 악랄했었지. 그런데 얘는
난파 과정에서 부상을 심하게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이 물을 먹으면서 버티면 5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어. 50일. 물만 먹을 수 있어도 50일은 안 죽어. 그 물에다가 이 둥글레차나 무슨 녹차라도 타 먹으면 뭐 100일까지 살 수 있어. 거기에 영양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물 한 모금 먹지 않고서는 보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국사 최익현, 면함 최익현 선생이 뭐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잡힌 게 승승장구했었는데 왜 잡혔냐? 일본군과 조선군 합동 군사 작전을 하니까 임금 군대에다 총을 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일본 대마도로 끌려갑니다. 일본인한테 잡힌 순간부터 뭐 쪽발이가 주는 음식물은 물 한 방울도 못 먹겠다고 물 한 방울 안 먹고 보름 동안 그대로 굶어서 죽었어. 그걸 본 옥지기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 있나? 그 대마도에 묻어가지고 지금도 자손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야. 면함 최익현 선생. 보름 만에 죽었어. 아무것도 안 먹고. 보름이면 죽어요.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15일 정도를 10일 이상을 떠돌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지. 맨 처음엔 그나마 조금 뭐 챙겨온 걸로 며칠은 버텼는데 10일이 넘어서 이제 보름쯤 돼가니까 다 죽게 생겼어. A 선장이 B 씨한테 제안을 합니다. 쟤는 어차피 구조를 받아서 살기는 힘든 애야. 이제는 넷이 다 죽을지 하나만 죽을지를 선택할 때가 됐다. 어떻게 할래나? B는 적극 찬성. 어차피 하나냐 넷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지. 뭔 소리야? 어차피 죽을래 잡아먹고라도 살아남자는 거 아닙니까? 셋이서. 그래서 B는 찬성, C는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A, B가 이미 작업 다 끝냈어. 다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고 뜯어먹다가 C가 일어나니까 팔죽지 하나 던져줘요. C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인육을 먹고 10일을 더 떠돌다가 만약 안 먹었으면 얘들 다 죽었어. 10일을 떠돌다가 지나가는 화물선에 구조가 된 사건이고 구조돼서 돌아오자 C가 다 신고해버린 거야. 우리가 살아 돌아오게 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 놈이 전부 영국 법정에 섭니다. 그게 유명한 미뉴네토 사건이야. 자, 지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뭐 위험한 상황인데 적법하게 초래됐나 위법하게 초래됐나? 적법하게 초래됐지. 태풍을 만나서 위험에 빠진 거지. 태풍이 위법은 아니잖아. 요거는 이제 이 A가 B한테 긴급 피난을 한 건데 요건 위난의 원인이 갑에 위법한 행위, 위난이 위법하게 초래된 경우고 요 경우는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위험에 빠진 것이지 누가 A, B, C, D를 뭐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잖아요. 요건 적법하게 초래된 것이야. 그런데 긴급 피난의 특징이 바로 뭐 원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원인을 공격하면 그건 정당방위지. 긴급 피난의 원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다는데 바로 정대 정해 관계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아니 D가 태풍을 일으켰어. D가 위험을 초래했어. D는 그냥 난파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의식불명인 상태인 것이지 D가 뭔 잘못을 했어? 아무런 잘못 없잖아. 그 D를 생명을 침해한다. 이게 바로 뭐 위난의 원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해야지 같아도 안 돼. 같아도 안 돼. 반드시 우월해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미뉴네토 사건이야. 미뉴네토 사건의 핵심 키워드가 뭐야? 긴급 피난에서 보호되는 방법은 법익은 반드시 뭐보다 침해되는 법익보다는 우월해야 된다. 같아도 안 된다. 생명과 생명, A, B, C의 생명과 뭐 D의 생명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긴급 피난은 안 돼요. A, B는 살인죄에다가 사체 먹었으니까 사체, 송괴죄까지 사형. C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뒤 A, B는 나는 사형 집행 당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확정됐는데 그 뒤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5년인가 6년 만에 석방돼서 제 수명을 다했다고 하더라고. 풀려났대요. 5, 6년 만에. 이때 바로 ABC가 영국 법정에 섰을 때 이 ABC한테 긴급 피난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야? 생명과 생명 동일한 법익간에는 긴급 피난은 인정될 수 없다. 긴급 피난은 인정될 수 없다. 동일한 법익은 안 된다.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지 같아도 안 된다. 같아도 안 된다. 이게 민요네트호의 핵심 키워드예요. 따라서 정당방위가 부정대 정의 관계라면 긴급 피난은 정대 정의 관계고 본질 책임이 다음 페이지에 긴급 피난은 책임이 조각된다는 입장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뭐 위법성 조각설이 통설입니다. 다른 건 보지도 마.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300원짜리 자판기에서 뭐 100원, 200원째 죄가 안 되는 거야. 300원째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200원째 죄가 안 돼요. 한편 근거 우리 정당방위는 뭐 자기 보호의 원칙과 법익 수호의 원리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랬죠. 그럼 긴급 피난은 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까? 정당 법익을 침해했는데 뭐 이익교량 두 개의 이익을 비교해서 보다 더 우월한 이익,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둘 다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뭐를 선택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지. 이익을 비교해서 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경미한 법익은 포기한다는 이익교량의 원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다 가능한데 주의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줄 뒷부분 정당방위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 안 된다고 그랬죠. 테러의 위험성 때문에. 그러나 긴급피난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합니다. 다수설이에요. 한편 현재 위난이어야 되고 똑같아. 그리고 이 위난이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때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로 개의 꼬리를 밟았죠. 이게 자초위난이야. 자기가 위난을 초래한 거지. 개 꼬리를 왜 밟아? 조심해야지. 개 꼬리를 밟았는데 그 개가 보통 개가 아니야. 엄청 싸납고 덩치가 큰 개입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뭐 옆에 든 칼이나 뭐로 꼬챙이로 개를 찔러서라도 방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개는 위법행위를 못하니까 정당방위로 방어를 할 수는 없고 뭘로? 긴급피난으로 방어를 해야지 뭐. 그래서 요거 실수로 개꼬리를 밟았는데 싸납고 맹견이 물려고 하니까 때려 죽였다면 이건 뭐 긴급피난 허용됩니다. 단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은 이건 안 돼. 실수로 처리했어야지 일부러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게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판례입니다. A가 B녀를 이제 이 유명한 설절단 사건과 함께 유명한 판례예요. A가 B녀를 강간하려 하자 당연히 B녀는 뭐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질렀지. 그랬더니 A가 B의 입을 틀어 막은 거야. 소리 지르지 말라고. 옛날에는 강간도 참 점잖았어. 안 때려. 그냥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입을 막아. 요즘 같은 뭐야 그 미장원 새끼 그거 소리 지르면 어떻게 패버려. 심지어는 중곡동 그 김진환인가 하는 놈 전자발찌 차고 중곡동 여자가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들어서는데 그 연립주택 보고 들어가서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여자가 들어와서 문을 닫으니까 그때부터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여자를 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맞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은데 자기 부인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야. 너무 맞아가지고 텅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너무 때리고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소리도 안 지르고 저항 안 할 테니까 좀 때리지만 말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도 패가지고 죽였지. 근데도 요즘 것들은 그래. 옛날에는 그냥 강간하다 소리 지르면 이렇게 막아주고 요 정도지 지금처럼 패버리고 그러진 않지. 그래서 A가 B의 입을 막으니까 B녀가 소리 지르다가 A가 자기 입을 막으니까 막고 있는 입에 손가락을 깨물어 버린 거야. 깨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A가 손가락이 깨물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 그리고 강간범의 손가락이니 B가 사정을 봐가면서 깨물었겠어. 손가락이 잘라지게 세게 깨물었겠지. 너무 아파가지고 A가 강제로 물린 손가락을 강제로 확 뽑다가 뭐 어찌나 세게 뽑았는지 B의 이빨이 부러져 버린 거야. 확 뽑다가 이빨이 부러집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강간치상이죠. 자, 만일 이게 없었다면 지나가는데 미친 여자가 자기 손가락을 막 깨물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이 인연이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뽑다가 이빨을 부러졌다면 이건 뭐야? 아, 이건 정당방이야. 정당방이. 미친 여자라도 뭐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위법행위고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손가락 뽑다가 자기 손가락 잘리게 생겼는데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이건 정당방위가 되겠지만 뭐 지가 강간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 아니냐고. 이게 이제 자초 위난이고 위난 상황을 지가 초래했기 때문에 이 깨물린 것도 긴급 피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빨까지 부러뜨렸다면 이건 뭐 긴급 피난 안 돼. 뭐가 돼? 강간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강간치상이고 긴급 피난 안 돼요. 이게 바로 자초 위난입니다. 단 아까처럼 뭐 일부러 강간하다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개 꼬리를 밟아가지고 개가 덤벼드는 걸 죽인 건 이건 뭐 비록 자초 위난이지만 뭐 일부러 처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 피난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편 3. 현재 위난이 임박했거나 시작됐거나 계속 중인 것을 말하고 위난을 위한 상당한 행위, 피난 행위란 그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 행위로서 방어적 긴급 피난이나 공격적 긴급 피난 다 가능해요. 물론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뭐는 있어야 된다? 피난 의사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상당성을 판단할 때 바로 보충성과 균형성을 요구합니다. 요거는 정당방위에는 없는 긴급 피난에만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균형성은 이미 설명했어. 조금 아까. 최소한도 긴급 피난은 뭐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는 우월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균형성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 균형성은 얼핏 생각하면 언뜻 뭐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래서 사실은 말은 균형성인데 이걸 정확하게 우월적 이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월적 이계 원칙. 최소한도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는 우월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균형성의 원칙에다가 뭐 옆에 이퀄 해놓고 뭐 우월적 이계 원칙이라고 써놓으세요.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해야 되고 그 다음 보충성. 보충이란 단어가 뭐였지? 맨 뒤에 보충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저 시간에 배운 개념인데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야?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된다. 가급적 뭐 처벌하지 말고 어떤 때만 그걸 처벌하지 않고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법익 침해만 범죄를 그중에서 처벌해야 된다. 즉 형법이 적용되는 건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소법으로 가면 뭐 강제수사의 보충성의 원칙이 있죠. 강제수사의 보충성이 뭐야 그럼? 수사는 원래 뭐로 하고? 임의수사로 하고 도저히 임의수사로는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수사를 선택해야 된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강제수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강제수사의 보충성 아닙니까? 따라서 긴급피난은 바로 여기서 유래되는 거야.
정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해야 되고, 그리고 긴급피난은 그 긴급피난만이 위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 최후의 방법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지금 오른쪽에도 골목길이 뚫려 있고 왼쪽에도 골목길이 뚫려 있다면 굳이 사람이 있는 B 쪽으로 왜 피해? 이쪽으로 피하면 되지. 이거 보충성의 원칙의 위반이야. 이쪽 수단이 남아있다면 이쪽 수단을 먼저 선택해야 돼. 이걸 먼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충성과 균형성의 원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승경 시험에도 나왔고 몇 번 나온 겁니다. 검찰직에도 나왔고. 긴급피난의 정당방위는 상당성이 필요 없다. OX.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당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OX. X야. 보충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OX. 뭐예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당성은 있어야 되지만 그 상당성을 판단할 때 보충성과 균형성은 필요 없다고.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지 이게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당방위도 상당성은 갖춰야 되는데 상당성을 판단할 때 보충성과 균형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상당성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상당한 방법을 동원해야 돼. 저 상당성이 깨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과잉방위가 된다고 그랬지. 너무 깨져버리면 아예 과잉방위도 안 되고 조금 넘어가면 과잉방위가 되는 거지. 따라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허용되고 이 균형성 우월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뭐 적합성의 원칙, 적합한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이건 뭐 정당방위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적합성의 원칙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긴급피난의 효과 똑같아. 긴급피난이 성립되는 순간 위법성은 조각되고 범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무죄. 공소 제기 단계에서는 죄가 안 되면 불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 형법적으로는 무죄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유명한 피조개 사건. 커다란 배를 정박 중에 갑자기 태풍이 오니까 태풍이 아무리 큰 배라도 그냥 냅두면 뒤집히거든. 그래서 닷줄을 늘어놔 가지고 배 바닷바닥에다 쇳덩어리, 엄청나게 커다란 쇳덩어리를 놔두면 바람이 불어도 다시 배를 잡고 있으니까 뒤집히거나 하진 않지. 문제는 이 바닥이 피조개 양식장이야. 그러니 닷 하나가 이 건물만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로 태풍이 불 때마다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씩 찍찍찍찍 끌고 다닌 거야. 바닷바닥을. 그러니 뭐가 된 거야? 쇳덩어리로 그걸 맷돌질을 한 꼴이 되지. 밑에 있던 바닷바닥에 있던 피조개들이 피박살 났겠지 다. 맷돌처럼 갈아가지고. 자, 이게 형법적으로는 바로 구속요건이 무슨 구속요건이야? 손괴죄지. 피조개 박살 났으니까 손괴죄 구속요건에 해당되지만 피조개의 생명이 중요해. 사람 생명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져서 선원이고 선장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조개의 손괴죄는 재산권이니까 긴급피난 인정된 겁니다. 단 피조개 박살난 돈은 물어줘야지. 피조개 박살난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긴급피난이 인정된 경우 역시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첫 번째 판례.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고 산모의 건강도 위태로워요. 그럼 산모를 지켜야 돼? 태아를 지켜야 돼? 긴급피난으로 낙태 허용합니다. 이거는 모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는 요건 긴급피난. 기형아 출산 우려. 요거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도 될 수 있어요. 둘 다에 나와. 그 뒷부분 지금 생략됐는데 이거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거든. 바로 긴급피난은 모체 건강 때문이었고 정당행위는 기형아 모자보건법
기형아 출산 때문에 정당행위도 될 수 있었던 거죠. 역시 2번 차량이 충돌했는데 뭐 비가 오는 미끄러운 상태에서 세 번째 줄 중간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는데 빗길 때문에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뭐 과실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면 그때는 뭐 과실치사상은 될 수 있어. 중앙선 침범은 고의로 한 게 아니니까 이건 뭐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3번이 아까 얘기했던 피족의 양식장 박살난 거 이거 긴급피난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긴급피난으로 허용된 겁니다. 그 밖에 긴급피난이 부정된 경우 첫 번째 판례 엄마가 기절했다고 해서 탈령을 한 거죠. 아니 엄마 기절했다고 탈령하는 놈이 어디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엄마 기절했다고 탈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긴급피난 안 돼. 2번 피고인이 갑에게 채무 없이 단순히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갑이 허락도 없이 을한테 배설을 해서 넘겼고 을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 피고인이 이거 내가 갑한테 흔한 말로 가라로 써진 약속어음이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뻑뻑 찢어버렸다면 아무리 지가 갑한테는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지금 갑이 갖고 있는 걸 찢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을이 갖고 있는 걸 지가 왜 찢어? 을일 건데 이거 긴급피난 인정 안 됩니다. 3번 아까 봤던 뭐 상관한테 뺨을 맞고 뭐 상관을 찔러 죽인 거 긴급피난이건 정당방위건 둘 다 안 돼요. 한편 4. 갑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대학교가 출입을 저지하니까 신고도 없이 집회 장소를 을대학교로 지들 멋대로 옮긴 거 이거 뭐 긴급피난 안 돼요. 을대학교로 옮긴다고 신고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5.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도주하는 범인을 총을 쏴서 죽여버린 거. 도주하면 뭐 쫓아가서 잡으면 되는 거. 총은 언제 쏴야 돼? 지금은 우리 경찰학 있나? 경찰학 강의 있어요? 경찰학에서 배울 거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경찰관의 생명이 위태롭다든가 이런 때 사용해야지 도망간다고 총을 쏘는 건 안 돼. 도망간다고 어디다 대고 총을 쏴. 근데 또 이놈은 389경이 더럽게 안 맞아. 엉덩이를 향해서 쐈는데 뭐 뒤통수에 맞아 죽어버린 거야. 아니면 가슴팍에 맞아. 이게 잘 안 맞거든. 이거 뭐 긴급피난 인정 안 됐어요. 처음부터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서 쏘아서도 안 되거니와 뭐 그것도 잘못 쏴가지고 등 부위에 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면 긴급피난 안 되는 겁니다. 6번은 이미 저 앞에서 본 거죠. 뭐 유선 케이블 방송 TV 안테나를 톱으로 절단해버린 거. 이거 긴급피난 안 돼요. 긴급피난의 특칙 정당방위와 다른 점이 바로 이 정대정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뭐 긴급피난은 이 긴급피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긴급피난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소방관이 불 보고 다 긴급피난을 해버리면 소방관이 뭐하러 필요해? 군인도 마찬가지야.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는 전쟁 위험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다 긴급피난해버리면 뭐 애꿎은 제3자가 피해를 보는데 원칙적으로 군인, 경찰관,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긴급피난 안 돼요. 전염병 환자를 보고 긴급피난하면 전염병 환자 누가 치료할 거야. 그래서 긴급피난은 바로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들 두 번째 줄 중간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근데 선장은 왜 들어가나? 세월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장은 원칙적으로 뭐 자기 배에 위험이 닥쳤을 때 자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타이타닉에서 봤다시피 배에 위험이 닥치는 걸 제일 먼저 아는 놈이 누구야? 선장이거든. 그 위험에 닥친 걸 알고 선장이 도망가 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장은 원칙적으로 뭐 자기 배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를 떠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긴급피난 안 돼. 단
바로 타이타닉처럼 타이타닉에서 선장 어떻게 됐어요? 선장실에서 그냥 키 잡고 배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영어보다 어우 선장 굉장히 멋있는 사람. 뭐가 멋있어? 내가 소리 질렀습니다. 선장이 어떻게 배를 떠나? 선장은 원칙적으로 배를 못 떠나게 된 겁니다. 그건 내가 농담이었고 그때 타이타닉에서는 뭐야? 선장도 떠나지 않으면 죽어. 다 이미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뭐 선장도 긴급피난 할 수 있어요. 그냥 배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월호처럼 세월호처럼 모든 사람을 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버리고 도망가면 그건 긴급피난 안 되지. 그래서 세월호 선장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세월호 선장이. 세월호 선장은 어떻게 처리됐나? 시험에 나와 이것도. 무슨 죄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서 1, 2심에서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것만 인정해서 징역 36년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올렸죠. 그리고 천안함 얘기를 자꾸 하면 좀 그런데 천안함에서 선장놈은 뭐요? 원래는 군인은 배가 침몰하면 선장은 선수 끝에서 거수격리하고 자기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게 관행이야. 천안함 선장놈은 어떻게 써? 한심한 놈이지. 그딴 놈이 지휘관이라고. 세상에 그 뱃속에 자기 부하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구조하고 더 이상 없다고 빨리 가자고. 그런 놈이야. 그럼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놈이야. 내가 선장이었다면 같이 죽을 수는 없어. 난 같이 죽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경이나 이 구조해로 온 애들한테 뭐라고? 가잔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뱃속에 피 같은데 부하들이 지금 한 10명이 아직 남아있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하지 가자 소리는 못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 자식 가자고 하고 승진까지 했어. 따라서 바로 이 선장 등은 함부로 긴급피난 못합니다. 그 비슷한 뉴스가 이탈리아에서 호화 유람선이 바로 세월호와 비슷한 그 해역에서 침몰한 거야. 선장놈이 뭐라고? 자, 자기 배 버리고 이제 대피하겠다고 하니까 그 관제탑에서 뭐라고? 욕 엄청 합니다. 그거 지금도 아마 동영상 있을 거야, 유튜브에. 우리말로 말하면 이 개새끼야, 네가 어딜 선장의 배를 떠나? 너 그 자리 지켜, 우리 갈 때까지. 너 떠나면 다 뒤져, 너 그 자리 지켜 하고 막 욕을 막 하는데 선장 새끼가 위험하니까 나 떠날래. 그리고 막 떠나는 그런 교신이 오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해경들은 어떻게 했어? 아무 말 좋지도 않았어. 선장이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이 멍청한 새끼야. 지금 그 여객선인데 여객들 확인해. 너 이따가 우리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고 했어야지. 그냥 떠난다니까 오케바리 해가지고 직무를 유기한 거지 뭐야 그게. 자, 다만 이 군인이나 경찰, 의사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긴급피난이 안 된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시험에도 나왔어. 뭐라고? 군인, 경찰관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긴급피난할 수 없다. OX, X야.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긴급피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지금 소방관이 밀양에서 또 불이 났지. 소방관이 화재를 제압하면서 쭉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대. 다 끄고 갔는데 갑자기 끝에 거의 다 갈 무렵 펑 하면서 여기 화염이 휩싸인 거야. 아무리 소방관이 방화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우리나라 방화복 20년씩 된 거 방화도 안 된대. 들어가면 이거 잠깐 뜨거우면 죽는다는 거야. 잘못하면. 성능이 떨어져서 일로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일로는 못 가고 할 수 없이 옆 건물 유리창을 깨고 글로 들어갔다면 이게 유리창 깨는 게 송괴고 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 침입죄지만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 된다 안 된다? 돼. 이런 상황이라고 소방관 너 긴급피난하지 말고 죽으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천 사건도 마찬가지야. 지금 제천 사건 갖고 지금 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어.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소방관들이 LPG 통이 있고 뭐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쉽사리 진압을 못했다면 이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다 시간을 끌었다면 소방관들한테 과실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지. 40분 동안 차가 막혀가지고 뚫을 수도 없었고 이거만 막히지 않았다면 와서 불 뿌리고 얼른 구했겠지. 이게 제일 문제였던 거고. 그리고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 만일 이거 먼저 하다가 이거 폭발해가지고 사상자가 늘어났다면 또 뭐라 그럴 거야? 이 멍청한 소방관들이 이거부터 꺼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하다가 사고 냈다고 또 그럴 거 아니냐고.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소방관들이 이거부터 제압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되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뭐라고 소방관 처벌하지 말라고 청원을 넣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자, 바로 소방관이나 경찰이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긴급피난이 제한된다는 얘기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긴급피난 됩니다. 시험에 나온 예문이에요. 그 다음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과잉피난은 긴급피난의 정도가 조금 초과된 것이고 그렇다면 뭐 똑같아요. 일반적인 과잉피난은 임의적 감면, 과잉피난이 야간 기타 불안 선언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는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가 됩니다. 그 다음 오상피난은 긴급피난 상황도 아닌데 긴급피난을 한 거죠. 이건 위법성에 대한 착오로서 이거 뭐 고의설, 책임설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 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이란 두 개 이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뭐 어느 쪽 한쪽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이거 뭐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아들 둘이 강양변에 빠져 있어서 A를 구하러 S1을 구하러 갔다가 S2를 구하러 가면 그 사이에 얘가 죽고 얘를 구하고 얘한테 가면 또 얘가 죽을 거야. 어물어물 하다간 둘 다 죽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S1을 먼저 구하고 황급히 S2한테 갔더니 그 사이에 S2가 죽어버린 경우예요. 자, S1 구하고 온 건 잠시 생략하고 아버지가 자식이 빠져 죽는 걸 구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이게 바로 뭐였지 우리?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었죠. 바로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 놀고도 안 구했다면 이건 살인이지만 뭐 S1을 구하느라 S2를 못 구했었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의무의 충돌이거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의무가 충돌했을 때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비록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뭐 긴급피난의 일종으로서 의무의 충돌은 긴급피난의 일종으로서 이거 뭐 위법성을 조각하는 게 우리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종류 논리적 충돌과 실질적 충돌 한번 읽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없는 충돌. 당연하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충돌이야. 해결할 수 없는 충돌만 의무의 충돌이지. 법적 성질 아까 봤듯이 뭐 두 번째 줄 끝부분 3.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의무의 충돌 상황 두 개의 자기 의무가 보통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F는 S1도 구해줘야 할 자기 의무가 있고 S2도 F의 자식이니까 S2도 구해줘야 할 자기 의무가 있는 거죠. 이때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부작위범이 되고 그럼 자기범한테는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범한테는 부작위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기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이게 전형적인 의무의 충돌이고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도 의무의 충돌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부작위와 부작위 의무도 의무의 충돌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는 이건 의무의 충돌로 보지 않습니다. F가 원수 M1이 있고 원수 M2가 있는데 M을 죽이면 그 사이에 M2가 도망가고 M2를 쫓아가면서 죽이면 M1이 도망가는 상황이야. 아무리 원수라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아무리 원수라지만 그 원수를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지가 와서 직접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인. 이때 F는 M1을 죽여서도 안 되고 M2를 죽여서도 안 돼. 이때 두 개의 부작위 의무는 뭐 해결할 수 있는 충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 개의 부작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니까 이거는 의무의 충돌이 아니고 일단 이건 의무의 충돌 아닙니다. 이건 의무의 충돌의 원칙적인 형식이고 문제는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 사이에도 의무 충돌이 있을 수 있느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왜?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면 자기 의무를 이행하면 부작위 의무는 자동으로 이행이 되는데 무슨 충돌이야? 그래서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도 의무의 충돌로 봐야 된다는 입장과 이건 의무의 충돌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 학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뒷부분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의 형태 이것도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함. 이게 이제 의무의 충돌로 보는 입장이고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고 학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의사가 위급한 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한 경우 이걸 갖다가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거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 간의 충돌이에요. 의사가 생명을 구해야 할 자기 의무도 있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부작위 의무지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말라가 원칙이야 교통신호를 지켜야 된다가 원칙이야. 교통신호를 지켜야 할 자기 의무거든.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 간의 충돌이야.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말라는 이 부작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사실은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이 아니라 자기 의무와 자기 의무 간의 충돌이지 이건 부작위 의무와의 충돌 아닙니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자기 의무거든. 어쨌건 이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 간에도 충돌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과 없다라는 입장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이거 이 의무의 충돌도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긴급피난과 다른 점이 뭐냐면 알다시피 긴급피난은 반드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의무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돼. 보호되는 법익과 S1의 생명, 침해되는 법익이 S2의 생명, 생명과 생명 같아야 의무의 충돌이지 만일 S1은 신체가 위험하고 S2는 생명이 위험한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누굴 먼저 구해야 돼? 얘를 먼저 구해야지. 얘를 먼저 구하면 이건 의무의 충돌 아니야. 그래서 두 개의 의무가 동등할 때 의무의 충돌이지 의무의 양이 가치가 달라지면 더 가치가 큰 의무를 이행해야지 작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하면 의무의 충돌로 보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 안 된다고. 그래서 고가치 내지는 동가치 의무를 이행해야 위법성이 조각되고 다음 페이지에 저가치 의무를 이행하면 이건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S는 신체가 위험하고 S2는 생명이 위험한데 S2는 이걸 뭐라 그래? 물살이 매우 뺑뺑 돌아가는 물살이라서 F가 여기 뛰어들어가면 F도 90% 죽어. 그래서 이쪽을 포기하고 이쪽을 구했다면 이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우리 부작위범에서 봤죠? 자기의 가능성이 없는데 자기를 하라는 건 F 보고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뭐 책임이 조각될 수 있어. 목숨을 걸고 구조하라고 법이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뒷부분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거기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 간의 차이 지금 대부분은 다 설명했습니다. 한두 번 시험에 나왔죠. 긴급피난과 의무의 충돌의 차이점. 긴급피난은 법익 간의 충돌이지만 의무의 충돌은 의무 간의 충돌이고 긴급피난은 이익 내지는 법익을 형량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만 의무의 충돌은 의무 형량. 또 주체가 타인을 위한 피난 행위가 가능하지만 의무의 충돌은 의무자 자신만이 의무의 충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의무의 충돌 없지 지 자식이 아닌데 뭐. 그리고 행위의 태양 긴급피난은 자기 삐의 갈비뼈를 부러뜨린다든가 어린 소년을 죽인다든가 하는 자기로 이루어지지만 의무의 충돌은 부자기로 이루어지고 행위의 강제성 긴급피난은 행위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노숙자 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의무가 없어. 그냥 죽어도 돼. 혼자 죽어도 되는데 긴급피난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 살기 위해서 뭐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지 부러뜨려야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의무의 충돌에서는 의무 강제됩니다. 반드시 구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 수단의 선택 뭐 보충성의 원칙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되고 의무의 충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긴급피난에는 적용되지만 의무의 충돌에는 적용 안 됩니다. 오히려 동같이여야 되고 우월적 이익이 있다면 우월적 이익을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구행위. 자, 이 자구행위란 첫 시간에 얘기한 원칙입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뭐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아야지 지 스스로 권리 구제에 나서는 걸 이걸 자기가 스스로 권리 구제에 나서는 걸 자구행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받을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소송을 걸라고 소송에서 이긴 다음 강제 집행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도저히 권리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자기한테 수억대 다이아, 블루 다이아, 수억대 블루 다이아를 빌려간 놈이 또는 연이 오늘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튄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돈과 보석을 빌려가지고 지금 튀고 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황급히 가봤더니 뭐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막 치렁치렁 보석 치렁치렁 장식을 하고 해외로 도망가기 위해서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보석 돌려받고 싶으면 뭐 하라고? 소송을 걸어서 도돌려받으면 되는데 지금 이 인간이 해외로 튀면은 몇 년간 최소한 몇십 년간 돌아갈 가망성이 없는데 지금 해외로 튀면 영영 소송으로 받아내긴 글러먹었거든. 바로 이 순간 뭐 가서 덮치고 뭐 발가락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고 못 나가게 막고 자기 다이아 반지를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아까처럼 뭐 실랑이를 하면서 조금 뭐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요건 자기의 법익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오로지 자기 법익만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와서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정당방위, 어머니를 위한 자구행위, 여자친구를 위한 뭐 긴급피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정답 뭐야? 어머니를 위한 자구행위야. 원칙적으로 자구행위는 타인을 위해서는 못해. 아주 예외적으로 그 타인으로부터 뭐 자구행위를 위임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그래서 타인이 안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뭐 현재가 아니야. 과거야. 이미
반지를 빌려간 건 몇 달 전의 얘기거든.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입니다. 사기지 그거. 돌려줄 생각도 없이 빌려가가지고 갖고 튀는 거 이거 사기거든. 그 과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뭐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섰다면 상당성이 인정되면 뭐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자, 부정대 정의 관계일까 정대 정의 관계일까? 맨 앞에 부정대 정의 관계야. 정당방위와 똑같지만 정당방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라고? 정당방위는 현재 위급한 상황이고 자구행위는 과거에 침해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자구행위의 예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 책에서도 좀 나올걸. 자기 자전거를 훔쳐간 놈을 오늘 우연히 맞닥뜨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쳐간 놈을 맞닥뜨린 거나 열흘 전에 잃어버린 거야. 오늘 그 놈을 봤어. 자기 자전거 타고 있는 걸. 역시 뭐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긴 힘들거든. 지금 또 이놈 없어져 버리면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바로 지금 뭐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자전거 뺏어올 수 있어요. 훔쳐간 건 열흘 전에 훔쳐갔지만 지금 뺏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 절차 내지는 법적 절차로는 구제받기가 불가능하다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스스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과거의 침해라는 거,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거, 법익도 개인적 법익만 가능합니다. 개인적 법익 중에서 또 뭐 회복이 가능한 개인적 법익만 가능해요. 따라서 열흘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열흘 후에 자구행위로 남의 그 가슴을 주물러 댄다든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바로 훔쳐간 자전거를 빼앗는다든가 하는 회복이 가능한 개인적 법익만 자구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구행위란 법정 절차로는 도저히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겁니다. 법적 성질 이거 부정대 정해관계고 뭐 요즘에서 긴급피난과 다르죠. 또 자구행위는 법익 균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균형성은 필요 없지만 보충성은 있어야 되나? 있어야 돼. 자구행위가 아니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자구행위가 마지막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각종 시험에 몇 번 나온 겁니다. 다음 중 상당성을 구비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번 타자가 뭐야? 긴급피난. 2번 타자가 자구행위. 3번 타자가 정당방위입니다. 긴급피난은 2개가 있어야 되고 자구행위는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 정당방위는 둘 다 필요 없거든. 요거 또 요것도 시험에 나왔지. 보존되는 법익이 가장 좁은 걸 골라라. 보존되는 법익이 가장 좁은 걸 골라라. 뭐 자구행위. 타인을 위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만 할 수 있고 또 법익도 모든 법익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 법익 그것도 회복이 가능한 개인적 법익만 되기 때문에 가장 보호되는 법익이 좁은 거 자구행위.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맨 뒤에 다음 중 긴급행위가 아닌 걸 골라라. 1, 2, 3, 4 긴급행위가 아닌 걸 골라라. 뭐 자구행위가 긴급행위지 뭐야? 긴급히 지금 하지 않으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니까 긴급성 인정되는 거야. 뭐 정당행위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데 뭐 긴급히 징계를 하나? 그렇죠? 변호사가 변론행위를 하는 게 뭐 긴급히 합니까? 이건 긴급행위는 아니에요. 3개가 시험에 나서 긴급행위가 아닌 걸 골라라. 그 다음 뭐 보존되는 법익이 제일 좁은 걸 골라라. 상당성을 구비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골라라. 따라서 과거의 침해라는 점에서 현재 침해가 인정되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는 다르고 다음 페이지에 위법성 조각의 근거 도저히 법적 절차로는 뭐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뭐 공권력의 행사를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립 여건, 법정 절차로는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됩니다. 이때 청구권은 반드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되고, 재산상 청구권에 한하지 않지만 이 원상 회복이 어려운 생명 신체 자유 정전은 자구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 비슷하죠.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정과 사실을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놈을 좁힐 게 아니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든가 할 일이지, 좁혀버리면 이거 자구행위 안 돼요. 한편 이 3. 청구권은 자기의 청구권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청구권자로부터 자구행위 실행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건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나 여관 주인이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손님을 쫓아가서 돈 받아오라고 지시를 한 경우, 종업원이 주인을 위해서 쫓아가서 돈 받아낼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가 가능하고요. 이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과거의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침해가 있다면, 자, 10일 후에 그 자전거 절도범을 본 게 아니라 학원 강의 끝나고 내려갔는데 자기 자전거를 타고 막 도망가는 놈이 있는 거야. 너 안 서? 그랬더니 막 도망가는 거야. 쫓아가가지고 붙잡아서 자전거를 뺏었다면 이거는 정당방위야. 지금 아직 현재 절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당방위고, 몇 시간 후 또는 며칠 후에 인간을 만났을 때 빼앗는 게 자구행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구행위와 자전거를 빼앗는 것이 자구행위가 되느냐 정당방위가 되느냐는 뭘로? 현재 침해가 되고 있느냐 정당방위, 이미 지나갔느냐 자구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편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존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 법정 절차라는 게 바로 민사소송법상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존 절차 등을 말하는 거고,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절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자를 경찰에 가서 고소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3. 청구권 보존의 불가능이란 시간관계상, 장소나 시간관계상 공적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나중에는 공적 구제 수단에 의하더라도 시료를 거둘 수 없는, 외국으로 도망가는 그 인간처럼 나중엔 도저히 시료를 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 절차에 의해서 얼마든지 청구권 보존이 가능하다면 이건 자구행위 안 됩니다. 가옥명도, 토지 반환 청구, 점유 사용권 회복, 전부 다 셋 다 공통점이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2억대 블루다이아는 갖고 외국으로 튀면 영영 구제가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건물 놔두고 도망가면 건물은 지금 이 건물을 들고 외국으로 어떻게 도망을 가? 건물 자체를 들고 도망갈 수는 없지. 따라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돼. 왜? 부동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서 해결 볼 수 있는 거거든.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례가 이제 호 메꿔버린 사건, 다음 페이지 2번 요 사건입니다. 호를 메워버린 사건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시험에 나왔죠. 소유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있는 건물에 소유권이 지금 A건이야 B건이야 소송이 걸려 있어. 그런데 A가 자물쇠로 잠가놓은 그 건물을 소송 진행 중인 B가 자물쇠 고리를 뜯고 들어갔다면 이거 주거 침입죄 돼 안 돼? 돼. 아직 소송 중이고 자기한테 완전히 넘어온 것도 아닌데 A가 잠궈놓은 자물쇠를 지가 뭔데 뜯고 들어가. 이거 주거 침입죄 성립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판례가 바로 요즘에 이런 분쟁 많습니다. 길이 있고 여기 절 땅이고 요건 B 땅입니다. 근데 B가 이제 C한테 땅을 팔았어. 그런데 이 길에서 이 절로 들어가려면 B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절 사람들이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길이 날 것 같아. 알다시피 완전히 길이 돼버리면 길이 돼버린 뒤에는 길 막으면 교통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돼요. 아무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B가 뭐 자기야 C가 땅을 사온 뒤 땅 임자 C가 절에서 자꾸 도로로 사용하니까 이게 나중에 도로가 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뭐 여기 홀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이제 뭘 담장을 설치하려고 구덩이를 파놨는데 이 주지와 신도들이 구덩이를 파고 담을 세우면 일로 못 다니거든. 밤에 신도들과 이 주지가 이 땅 파놓은 걸 전부 다 메꿔버린 거야. 자, 요거 뭐 업무방해죄 된다 안 된다? 돼. 이건 자구행위 안 됩니다. 지가 뭔데 이걸 막 배워. 어떻게 해야 돼?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야지.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야지. 단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이 인간이 담을 설치하는데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파는 거야. 여기를. 아니 B가 지가 담을 설치하고 싶으면 지 땅에다 파지 왜 남의 땅에다 담을 설치하려고 파. 이걸 갖다 메워버린 건 이건 뭐 이건 자구행위 인정했어. 왜? 지금 메우지 않으면 여기 건물이 들어선 뒤에는 이거 도로 허물고 되찾아오기가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담을 설치하려고 홀을 파놓은 걸 이걸 메꿔버린 건 자구행위가 안 되지만 남의 땅에다가 홀을 패운 걸 땅임자가 메꿔버린 건 이건 자구행위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에 대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 중간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홀을 메워버린 것은 자구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역시 채권자의 가흥명도 강제집행에 의해서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채무자가 무단히 침입한 거 이거 주거침입죄 성립되고 자구행위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전문용어가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엄청 쉬운 겁니다. A가 B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넣었어요. 빚 못 갚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소송이 걸리고 강제집행 들어가가지고 강제집행해서 이거 뭐 갑이 경매로 이 집을 경락받았어요. 갑 앞으로 등기도 넘어가고 이제 이 집에서 갑이 살고 있는데 A가 여기 들어간 거야.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뭐 옛날엔 주거침입죄인데 지금 죄명 바뀌었어요.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보다 더 무거운 걸로 바뀌었어. 뭐야? 강제집행으로 넘어간 부동산에 함부로 기어 들어가면 옛날엔 그냥 단순히 주거침입죄였지만 지금은 강제집행 효용침해죄라는 범죄가 새로 생겼어. 주거침입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야. 그래서 지금 거긴 주거침입죄로 돼 있지만 지금 체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강제집행 효용침해죄가 성립되고 순경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강제집행 효용침해죄가 성립되는 한 그 안에 들어있는 뭐는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강제집행 효용침해죄 구성요건에 강제집행으로 넘어간 그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손괴를 한 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침입 자체가 이미 강제집행 효용침해죄에 이미 들어가 있는 범죄가 시험에 나왔어. 주거침입죄는 법조 경합으로서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2도 93에다 화살표 해놓고 지금 현재는 뭐 강제집행 효용침해죄가 됨 이렇게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안 됨 이렇게 해놔야 돼. 그럼 이 판례를 보면 뭐 문제 하나 날려먹 시험에 나왔거든. 강제집행으로 명도 인도된 부동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OX, X라고 주거침입죄 안 된다고. 그 다음 암장된 도로라 하더라도 당국의 허가 없이 이걸 파헤치는 거 이거 뭐 교통방해죄, 분묘발굴죄, 산소 파헤치는 범죄, 분묘발굴죄 성립됩니다. 역시 5번 자기 소유의 도로라 하더라도 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두 번째 줄 깊이 1m 구덩이를 판 거 이거 교통방해죄 성립되고 자구행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토지 소유권자가 뭐 두 번째 줄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것도 도로 폐쇄한 겁니다. 교통방해죄 성립돼요. 괄호 2 청구권이 실행불능이거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실행이 가능하고 또는 뭐 세 번째 줄 중간처럼 법정 절차에 의해서 청구권 보존은 불가능하더라도 뭐 인적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면 뭐 그 인간 2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빌려줬는데 그 빌려주는 순간 그 집 아파트 10억대 아파트에 가등기 담보 같은 걸 설정했다면 뭐 도망가도 상관없어. 그놈은 도망갔지만 뭐 가등기 담보가 돼 있으니까 그 건물 뭐 경매 처분해 가지고 2억 챙기면 되는 거거든. 자구행위 안 돼. 그때는 시험에 나왔어. 이것도 아무리 청구권의 보존이 불가능하더라도 인적 물적 담보가 충분히 설정돼 있다면 담보권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자구행위 안 됩니다. 한편 바로 아래 판례도 역시 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가구점의 시정장치, 자물통입니다.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서 가구들을 무단으로 쥐고 가져와 버립니다. 이거 뭐야? 자구행위 안 돼. 그 돈 받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혹시 그 가구를 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다면 붙잡아 가지고 빼앗아 올 수 있지만 그 가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어디 있어? 가구점에 지금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압류 딱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압류 강제 집행해달라고 해서 가압류해서 빨간 딱지 붙이면 될 일이지. 그걸 왜 들고 와? 똑같은 이유로 석고상 사건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석고상을 납품했는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납품받은 자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듣고 가서 뭐 배니아판 뜯고 들어가 가지고 석고상을 들고 온 것도 뭐 특수절도야.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구행위 안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논리지 뭐야. 역시 똑같은 2번 판례도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파헤친 거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되고 자구행위 안 됩니다. 자구행위가 된 판례가 없어. 하나도 없지. 지금 여기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뭐 담장을 설치한다고 남의 땅 판 거, 이때는 A가 이걸 메우더라도 이건 자구행위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자구행위가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놔야 이런 때 되는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히는데 된 게 하나도 없으니 뭐. 자, 다음 페이지에 바로 그 피하기 위한 행위,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바로 아래 판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가옥, 집을 방매 팔고 대금을 받은 즉시 멀리 떠나려는 급박한 순간에 각 채권자들이 할 수 없이 강제적인 채권 추심을 했다 하더라도 자구행위 안 됩니다. 석고상 사건과 비슷한 거야. 지금 이 인간이 집을 팔고 주안에서 부산 쪽으로 튄다는 얘기야. 그래서 와봤더니 정말 집을 팔고 사는 사람한테 매매 잔금을 받은 거야. 예를 들면 1억 5천을 채권자들 여럿이 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1억 5천을 뺏어가지고 나눠 가졌어. 자구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돼? 1억 5천을 뺏어가지고 나눠 가질 게 아니라 뭐 법원에다 뭐 가압류를 해달라고 해서 가압류를 한 다음 소송을 걸어서 나눠 갔든가 해야지. 지들이 뭔데 뺏어가지고 부동산 판매 대금을 뺏어가지고 나눠 가져. 이거 자구행위 안 됩니다. 하물며 2번 아까 나온 거죠. 석고상을 납품했는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법은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들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 베니아판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 몰래 가지고 왔다면 이거는 절도죄입니다. 자구행위 안 돼. 자기가 납품했다 할지라도 이건 권리행사 방해죄 아니야. 납품하는 순간 화랑 소유로 넘어간 거거든. 절도예요. 그것도 특수절도야. 밤에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갔기 때문에 손괴 후 야간 주거침입절도로서 특수절도입니다. 상당성, 보충성, 도저히 법정 절차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되고 최소침해, 가급적 최소 침해를 해야 되고 뭐 적합성, 즉
상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바로 아래 판례, 아무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줄 중간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 탁자 등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뭐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이건 뭐 여기 나오네. 이제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갈 미수 안 된다. 이건 자구행위 인정된 거죠. 욕설 좀 하는 거, 욕설은 괜찮습니다. 나쁜 새끼, 사기꾼 새끼, 돈 갚아야지 하면서 응접 탁자를 들었다 놨다 현수막을 만들어 보이는 거, 요거 자구행위 인정됐습니다. 위법성 조각됐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남의 땅에다가 구덩이 파놓은 거, 그 땅 임자가 메워버린 거, 요거 자구행위 인정되고.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뭐 채권 추심을 하면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거, 요거 위법성 조각됩니다. 자구행위의 효과, 자구행위에 해당되면 당연히 뭐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과잉 자구행위, 뭐 자구행위가 상당성을 조금 초과한 거죠. 이거 뭐 임의적 감면을 받습니다. 그럼 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는 과잉 자구행위, 임의적 감면과 뭐 책임 조각, 기대 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 조각 여기는 없어. 이건 내공이 어지간히 된 친구도 웬만하면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과잉방이나 과잉피난에 인정되는 임의적 감면과 책임 조각은 과잉 자구 행위에 있어서는 임의적 감면만 적용되고 책임 조각은 적용이 안 돼요. 왜? 간단합니다. 지금 A가 B를 죽이려고 칼을 막 휘두르고 있어. 이때 B가 깜깜한 밤에 우리 만치 남편 식칼 난동 사건처럼 정당방위를 하다가 조금 뭐 과잉방위를 할 수도 있죠.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A가 B의 자전거를 훔쳐갖고 B가 A를 쫓아가서 뭐 자전거를 빼앗아야 되는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하면 어떡하면 돼? 안 하면 되지. 좀 쉽게 설명해서 연락 쫓아가. 넌 뒤졌어. 그리고 쫓아갔는데 골목길로 들어갔고 여기 뭐 조폭 그 깍두기들이 한 20명이 도열을 하고 있다가 A가 들어가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야. 껌껌한 밤에. 자, 여러분 같은 뭐 몸을 날려가지고 자구행위하다가 조폭한테 쳐 맞나? 어떻게 하면 돼? 그거 가지시라고 그런 거야. 그거 주의하실 때 오른쪽 브레이크 안 드시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타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지. 여기서 과잉자구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자신의 목숨이 걸렸다면 뭐 무슨 짓이든 다 하지만 끝까지 자전거 가지라고 하면 될 일이지 여기 무슨 과잉자구행위를 해. 그래서 과잉자구행위는 임의적 감면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뭐 책임 조각은 없어요. 바로 그 자신의 블루 다이아를 갖고 도망가는 놈을 패다가 조금 심하게 패가지고 뭐 심하게 다치게 할 수는 있어도 깜깜한 밤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다이아를 선택해요? 목숨을 선택해요? 자기 목숨 선택하고 다이아 포기하면 될 일이지. 과잉 자구행위란 바로 그 주로 재산적 권리에 대한 자구행위이기 때문에 정위급하면 재산적 권리를 포기하면 되지 목숨 걸고 과잉 자구행위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잉 자구행위에는 이 예문에 그렇게 나와. 뭐라고? 과잉 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OX, X야. 과잉 자구행위는 그건 없어. 임의적 감면은 돼. 임의적 감면. 그 다음 오상 자구행위는 오상 자구행위 말 그대로 자구행위 상황도 아닌데 자구행위 상황으로 나간 거죠. 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범으로 처리합니다. 네, 마지막 피해자의 승낙. 자,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요 마무리하고 뭐
책임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책임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